경기도 평촌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강사분을 뵀는데 너무 예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경기도 평촌에서 오셨대요. 제가 대구 촌놈이어서 경기 평촌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했더니 저는 부산 촌놈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감, 내적 친밀감이 생기면서 네, 평촌에서 여기까지 이제 강의하러 오셨는데요. 에메랄드 리더님이십니다. 이은경 리더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멀리서 왔습니다. 네, 에메랄드 이은경입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여기 한번 사업 설명했었더라고요. 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했었고, 제가 대구를 이렇게 자주 올 줄 몰라서, 원래 부산 여자거든요. 부산 여자인데 이제 평촌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대구 여자분들이 말투하고, 부산 분들의 말투하고 다른 거 아시나요? 근데, 제가 동대구역에 탁 내리면, 이게 여자분들이 딱 지나가잖아요. 막, 목소리가 너무 이쁜 거 있죠. 제가 부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을 풀려고 제가 딴소리를 좀 했습니다. 요 앞에 있네요. 네. 네. 저를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MBTI ESTJ예요. ESTJ이고. 근데 아시나요? 제 파트너들은 전부 다 ENFP예요. 좀 아시는 분은 웃으실 건데, 저는 좀 원리 원칙주의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었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 말씀, 이건 너무 잘 듣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뭐냐면 학교에서 말 안 듣는 애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애들, 공부 안 하는 아이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좀 가르치는, 아메이 하기 전에 가르치는 일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왜 보면 이렇게 말투에서 묻어나오는 지시형의 말투 있잖아요. 원래 안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게 좀 몸에 배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삐죽삐죽 좀 뭐가 나 있는 둥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공감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소통도 안 되고,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품어주지를 못하고, 왜냐면 내 기준에서 모든 걸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어떤 또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2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스폰서님 말에 의하면 제가 너무너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대요. 초기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남편을, 누구보다도 보험으로 여기고, 10년 후, 20년 후 어찌 되겠지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내 인생의 변수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알뜰한 게 몸에 배어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거 싸고, 질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리고 또, 아메를 하리라고 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꽤 오래도록 아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근데 또 저는, 너무 저 자신을 디스만 할 수 없잖아요. 거절을 심하게 못해요. 그리고 또 저는 뭐냐면, 정보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아메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증명된 자료 있잖아요. 이런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될 것 같은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는 저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저는 진짜 아메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팔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모습은 뭐냐면 제가 아메이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나이가 올해 이제 6자를 달았거든요. 그쵸? 안 보이죠? 이렇게.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는 나이도 젊었고요.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이랬던 모습이었어요. 이랬던 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 모습. 아메이 할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죠? 이렇게 변하는 저의 모습에 저는 너무너무나
만족합니다. 요거는 한번 보세요. 단양에 옛날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가족 여행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기 지금 이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기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의 남편이에요. 근데 하시는 분은 뭐냐면 뒤에 한 사람 교관 선생님만 딱 붙으면 나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붙어 있어요? 자기야 할 수 있어. 4명이나 붙어 있어요, 지금. 양쪽에 붙어 있고, 오른쪽, 왼쪽, 그리고 뒤에, 3명인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여러 명이서 붙어가지고. 뭐, 패러글라이딩 하는 게 뭐라고, 이게 뭐시라고. 근데, 사람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이 버킷리스트 가운데 저게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할 때 제가 하지 못하게 했어요. 너무 네. 위험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러고 보니까 남편이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구나 좀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남편이 46이었고 제가 나이가 44이었고 그때 정말 잘 나가는 그 대기업에 정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으로 여겼겠죠. 그리고 저에게는 2딸이 있거든요. 한 명은 큰애는 그때가 19살이니까 고3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애가 14살이니까 중1이었다는 거죠. 어때요? 애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집중할 때잖아요. 그죠? 요때 이제 저희 남편이 아파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프면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1년은 또 통원 치료를 하고 그리고 3년 차 되던 해에 그 회사에 다시 이제 이렇게 복직을 하게 되는데 좀 많이 힘든 질병을 앓았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뇌경색 아시잖아요. 그죠? 뇌경색이 온 거예요. 46세. 상상 안 되죠? 지금 이 자리에도 남편의 나이가 46인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44살이었으니까 얼마나 젊을 때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제가 다른 진짜 변수를 겪고, 요때 저에게 뭐가 왔냐면 아메가 온 거예요. 그럼 1번 하고 싶었다, 2번 안 하고 싶었다? 안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아메이가 가장 힘들 때 왔었고, 그리고 가장 진짜 뭐냐면 내가 변수를 겪었을 때 저에게 아메이가 왔던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겼었나 봐요. 저를 보면 돈도 주고 쌀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잘 살아요. 걱정 눈빛으로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필요한 게 있었어요. 남편의 월급이 도도도도 떨어지면서 매달 뭐냐면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돈 100만 원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저에게 어떤 누군가가 아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미팅장에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쓴 돈의 석성 중에서 보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한 번에 몰려드는 돈보다 힘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다른 돈들을 다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 5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어떤 미팅장에서 좀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저는 제 사업 설명에는 뭐 엄청난 막 지식적인 정보가 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쉽게 그냥 저의 얘기를 지금 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가정의 후반전을 준비하자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남편이 아팠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또 아프면 어떡하나.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한 16년 지났죠. 아픈지 그로부터.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준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입들은 있었지만
그 수입을 갖다 그냥 과감하게 저는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메이 그 미팅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가정의 후반전을 준비하자였고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과거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정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와이는 자꾸만 바뀌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하게 남편이 이제 회사에 복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어떤 준비를 통해서 지금은 은퇴 지금 4년 차거든요. 은퇴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은퇴를 즐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의 어떤 그런 무게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하면서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어떤 비즈니스 가운데에 저의 변화와 그리고 성장으로 정말 멋있게 변하는 나를 사실은 보고 있고 제가 앞으로도 5년 뒤, 10년 뒤도 정말 멋있게 변화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진행하는 가운데 또 Y가 추가된 게 있어요. 뭐냐면 작은 딸이었어요. 작은 딸의 정말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고 싶었어요. 남편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때가 작은 애가 중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중1이 너무 애기잖아요. 너무 애기인데 아빠가 아픈 거야. 아빠가 아픈데 언니는 고3이니까 엄마는 어디에만 다 올인할까요? 언니한테 그리고 아빠한테 병원집 이렇게만 다녔었던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지금도 생각하기도 싫은 그때 1년이라는 그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아이는 중1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작은 애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죠. 작은 애가. 왜 눈에 밟히냐면 그 아이가 커가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중1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중학교 3학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저는 잘 몰라요. 지금도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너무 저 가슴을 아프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저의 Y에는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최근에 생긴 또 Y가 또 하나 있어요. 4월 초가 되면 제가 할머니가 되거든요. 저희 스폰서님도 할머니가 되고, 올해 저희 파트너도 또 할머니가 되고, 이 할머니가 되는 사람들이 왜 많은지, 저희 스폰서님을 보니까 정말 부자 할머니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도, 진짜 나도 부자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또 저의 Y 하나의 가운데 또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이 친구가 저희 작은 아이거든요. 우리 작은 아이는 진짜 멋쟁이에요. 이 작은 아이가 정말 멋쟁이인데 저 항상 아침에 옷 입고 나올 때는 얘를 불러요. 아직 취준생이라서 집에 있거든요. 엄마 오늘 옷차림 어때? 오케이 하면 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멋쟁이고 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집에 신발장이거든요. 옆에 한 칸 더 있는데 이 신발장에 전부 다가 뭐냐면 이게 얘가 보니까 신발 마니아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게 관심을 제가 신발과 모자예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신발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의, 왜 보면 아이들,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아이들 다 키웠잖아요. 그죠? 아이들 하고 싶어 할 때 안 돼. 하지 마. 지금 형편에 할 수가 없어. 아빠가 아프잖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작은 애한테는. 그래서 뭐냐면 이 신발이 뭐냐. 예전에 이 친구가 4학년 때인가 이런 어떤 그 운동화가 유행이었었나 봐요. 운동화가 유행이었었는데 이걸 사달래요. 그래서 데리고 갔죠. 갔는데 비싼 메이커에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싼 거지. 자기 이걸 사고 싶대. 희원아 너무 좀 비싼 것 같아. 옆집에 가보면 어때? 그러면서 옆집에 데리고 갔어요. 옆집에 데리고 갔는데 조금 이제 가격이 낮은데 한 4, 5만 원 정도 이제 싸더라고요. 그래서 신겨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또 괜찮아. 근데 이 친구가 신발이 225인데 사이즈가 제가 235를 신겼는지 그래요. 225를 신겨놓으니까 딱 맞는 거지. 희원아, 발은 큰데 좀 더 큰 거 사면 안 될까? 그러면서 뭐냐면 235를 또 신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각하게 말아보신다. 근데 결국에는 225를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저 발이 클 것 같은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뜰하게 안 살아도 됐었거든요. 알뜰히 엄마한테서 보고 배운 게 그게 되다 보니까 희원아 안 되겠어. 다시 바꾸러 가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요? 바꿔왔어요. 235로.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신고 다니던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안 신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신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발을 한번 더 넣어봤어요. 제 발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었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뭘 못해준다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복싱을 참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해요, 스포츠를. 그 복싱을 한다 했을 이때도 아빠가 아팠을 때예요. 안 돼, 아빠가 아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안 돼. 그리고 또 뭐냐면 아빠가 아프면서 이 친구의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모두 끊어버렸어요. 그 좋아하는 농구도 끊어버렸어요. 그 주변에 저희가 사는 그 평촌이라는 동네는 거기가 방학만 되면 아이들 전부 다 해외를 다 보내거든요. 이런 거 전혀 꿈도 못 꿨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뒤에 든 생각인 거죠. 나의 네트워크는 작은 애한테 줘야 되겠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왜 이게 좀 이게 그거 있잖아요.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이제 사실은 아픈 손가락으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었죠. 초대돼서 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전 아메이는 마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메이는 마트라고. 근데 저는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었던 소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정적이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마트라고 그러고 이런저런 마트에서 쓰던 거를 갖다가 아메이 마트로 바꿔 쓰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서 뭐냐면 이게 아메이 마트를 바꿔 써서 이게 자산이 되고 연금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제가 처음부터 믿어졌을까요? 근데 믿어지지는 사실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깟 치약 하나로 사업이 되겠어? 어떻게 치약 하나로 사업이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저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뭐냐면 누구나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생필품이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이런 어떤 챗GPT나 AI나 메타버스나 로봇이 다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생필품은 대체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고 책 보는 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보 듣는 거 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토끼도 굴을 3군데나 파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월급은 언젠가는 끊어진다고. 근데 우리 남편의 월급은 끊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임시 수입이라고. 저는 남편의 수입이 임시 수입이라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딴 데 가서 일을 해서 나를 먹여 살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을 절대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이만큼 살다 보니까 그냥 가족이에요. 그래서 또 이 안에서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저의 뒤통수를 탁 때렸었던 게 뭐냐면 지금은 티코라는 차가 없잖아요. 티코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당신의 인생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뼈 때리는 이야기를 정말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런 어떤 미팅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스페어 타이어가 전혀 없었거든요. 남편이 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서 있는 곳이 정말 안전지대가 아니다. 제가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프면 좀 불안해요. 뭔가 또 다른 걸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기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데서 저를 갖다가 깨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냐면 수입의 종류도 세상 임시 수입하고 제가 22년 넘게 이렇게 아이들 애들 논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에도 책을 막 이만큼 이렇게 책을 읽었었어요. 그때 얼마나 제 나름대로 어떤 지적인 교만이랄까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있었겠죠. 근데 제가 수입의 종류에 이런 수입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임시 수입과 인쇄 수입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뭐냐면 노동 수입
전체 인구의 90%가 돈 버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10%는 돈이 들어오는, 이게 지금 인세 수입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뭐냐면, 근데 인세라는 수입은 알고는 있었어. 어떤 게 인세 수입이라는 건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음반 제작자라든지, 아니면 책 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수입이 들어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노동소득은 부자가 버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노동소득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처음부터 부자로 들어가는 관문을 잘못 들어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또 이제 여기서 로버토 기요사키의 사람 알고는 있었지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은 알고는 있었지만 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읽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사실 저는 부자가 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더 들면서 그래도 뭐냐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첫 번째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돈이 없잖아요. 안 돼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프랜차이즈를 하라든지 돈이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에 참여하라. 즉 바로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동네 사람들 말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거죠. 객관적으로 증명된 유명한 사람, 증명된 이런 어떤 사실들을 저는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여기도 보면 부자들은 정보에 예민하다. 그중에서 어떤 걸 초이스해야 하는지 선택이 정확하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를 거의 차단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또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한다. 이건 제가 거의 뭐 한 사업 초기 때 한 10여 년 전에 들었었던 거죠.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식이 바뀐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한다. 그때는 말의 속도인데 지금은 빛의 속도잖아요. 세상이 바뀐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를 버려야 된다. 21세기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다. 암에 있는 부자 생각을 배우는 문화센터이다.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성공자의 옆에서 성공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뉴스위크지는 뭐냐면 옛날에 저희 집에 이 잡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남편은 은퇴를 했으니까 삼성을 다녔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권씩 이 책이 뉴스위크지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런 거를 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빌 게이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빌 게이츠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남편보다 똑똑하고 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냐면 아메이 방식을 지후 최고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메이 사업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좀 더 뭐냐면 더 신뢰가 가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책하고 음원을 들으면서 아마 여기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한번 알아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뭐냐면 책을 주실 거고 한번 음원을 또 아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기에 뭐냐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음원도 한번 들어보면서 저는 계속 뭔가를 갖다가 물음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자산이 될까? 정말로 이게 상속이 된다고? 정말로 이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올려준다고? 정말로 이걸로 집도 사고 뭐도 산다고? 정말 물음표가 저도 사실은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모든 물음표들을 어떻게 했냐면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저는 이 미팅장에서 답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 절대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이렇게 맞춰져 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애용자들이 모이면 제가 평촌에 이사 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친구들 전부 다 부산에 있고 뭐 가족들도 부산에 있고 이런데 아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나 혼자서 치약을 쓰겠지만
언젠가는 이 치약이 좋으니까 한 사람이 쓰고 두 사람이 쓰고 네 사람이 쓰고 많은 사람들 쓸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애용자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 가능성이 있으면 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뭐냐면 정말 자신 있어. 정말 내 아는 사람 많으니까 전부 다 쓰게 해서 한꺼번에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이런 애용자들이 모일 수 있겠다. 그러면 자산이 되겠다. 믿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말대로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잘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정말 매달 따박 나오는 100만 원, 죽을 때까지 나오는 200만 원만. 이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또 변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 해보자. 굼벵이처럼 기어도 앞으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은 아이가 엄청 커다란 옷을 입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한다고는 해놓고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다음날에서 막 사람을 만나서 막 이렇게 남의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 사람이 이제 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돌아다녔지? 그때는 뭘까요? 내 옷 같지 않은 옷을 입은 거죠. 내 옷이 아닌 거죠. 커다란 옷을 입고 이거 뭐지? 나 뭐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뭐냐면 내 옷 같지 않은 내 옷이었어요. 너무나 뭔가가 어색했었고 사업 설명하러 갔어도 사업 설명을 끄집어내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실컷 수다만 떨고 오고 그러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처음에 너무나 내 옷 같지는 않았지만 이제 지금은 뭐냐면 보상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아 보니까 내 적성 따위가 무엇이고 내 체질 따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절로 이게 뭐냐면 제가 맞춰져가는 저를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니까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제품을 써봤더니 그리고 또 좋아서 광고를 또 했습니다. 근데 제 파트너들이 지금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잘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매달 14일에 게시백이 들어왔어요. 제 첫 번째 파트너가 지난달에 12월 달에 OM 했었던 분이에요. 손성미 리더님이라고 키 작으신 분. 그 첫 번째 파트너가 제가 사업하고 한 달 만에 나온 파트너거든요. 저희 뒷동에 사는 친구인데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단순 소비자 말고 돈을 버는 소비자가 되어 있었고 제가 그러니까 프로 소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짝이라 그러더라고요. 낚시하기가 아니고 아메이 사업은요. 그래서 한 코 그물을 짰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큰 그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냐면 제가 초기에 만들고 싶었던 그런 인쇄소득을 훨씬 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정보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계속 어떤 분들을 초대하려고 사실은 애썼습니다. 지금도 애쓰고 있고요. 카카오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아마존, 네이버 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뭐냐면 회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회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을 가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 책은 엄청 오래된 책이에요. 2008년도 책이거든요. 빅뱅이라는 책인데 지금 2025년도인데 왜 이 책을 왜 가져왔지? 왜 보여주지? 제가 초기 때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왜 이 책을 읽었냐면 그때 막 유비쿼터스 하면서 막 요즘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옛날 신화락 까먹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책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왜 개구리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개구리를 재료로 요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개구리를 요리할 때 뜨거운 물에 확 안 담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놀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개구리를 요리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서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은 정말 지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물 속에서 기분 좋게 놀다가 죽는 거죠. 삶아지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우리 남편도 사실은 직장인이었고 이렇게 보면 뭐냐면 그냥 왜 보면 이렇게 매달 따박 일하면 월급이 나오고 또 때 되면 보너스가 또 나오고 또 보면 빨간 날이 많으면 너무너무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물론 직장 너무 중요하죠. 우리 남편 직장 생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너무 안주하고 사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또 이렇게 비유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밑에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잘 보이세요? 네. 단지 대다수의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인데 변화는 서서히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물이 끓듯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난다. 이때 세상의 변화를 미리 알아챈 사람은 이에 대비해서 살아남을 것이고 변화를 눈치채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삶아진 개구리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이때 언제가 나왔다고요? 2008년도였어요. 2008년도에 이 말을 알아채고 눈치채고 뭔가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 분들은 뭔가를 준비하면서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높은 핀으로 또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뭘까 이런 시절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볼게요. 이것은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직업은 뜰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직업은 당연히 도태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터넷은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없애고 소비자를 현명하게 만들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직종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2008년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때도 알아듣는 사람 있었고 눈치채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있었다는 거죠.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한다 그랬었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17년 지났어요. 17년. 18년이네요. 18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런 어떤 글귀들을 보면서 뭐 그럴까 하면서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말 재빠르게 눈치채는 시대 흐름에 눈치채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님들이 여기 핸드폰에 전부 다 깔려있는 이런 어떤 앱들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메 앱들 다 깔려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왼쪽도 뭐냐면 전부 다 회원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원을 모으기는 한데 우리들이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앱은 깔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쓰는 것을 돈이고 소비가 소득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회원을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모은 회원을 통해서 뭐냐면 소비가 또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앱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내가 회원이 되어서 누군가의 어떤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원을 모집해서 내가 좀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런 어떤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마트 하나를 바꿨어요. 나만 포인트를 주는 동네 마트 엄청 많이 썼죠. 싼 거 사러 다니고요. 얹혀져 있는 거 사고 원 플러스 원도 좋아하고요. 엎어서 있는 거 좋아하고 얹어 있는 거 좋아하고 엎고 있는 거 좋아하고 막 줄 서서 가서 사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좀 후회스러워요. 진짜로. 근데 아메이 마트를 제가 알게 되면서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제가 크지는 않지만 자산 수입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썼던 이 마트 저 마트에서
똑같이 뭐냐면 아메이마트에서 40만 원 썼다고 생각을 해볼 때, 이마트 저마트에서는 0.1포인트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잖아요. 그러면 1년에 4,800점이에요. 4,800원도 아니고. 그치만 아메이마트에서 40만 원을 구매를 했을 때, 1년을 모았을 때, 12만 원이더라. 한 12만 원이면 아이들 학원 하나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새 학원비도 많이 비싸던데.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소비가 과연 정말 현명할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할인을 한다고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이마트 저마트에서는 어떻게 좀 다 각자의 포인트로 쌓이고 말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아메이마트에서는 어떻게 같이 데리고 갔을 때 그 포인트가 내 포인트로 바뀌어서 이렇게 9만 원의 캐시백을 받고 또 각각 모시고 간 분들한테도 캐시백을 받게 하는 이런 소비, 정말 어떤 소비가 현명한지. 그러면 이제 캐시백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을 보면 그러니까 돈이 이 안에서 돈이 있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많은 단계를 거쳤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다가 좀 더 뭐냐면 편리한 어떤 마트를 또 찾게 되면서 생산자 광고 할인 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또 700원에 또 전달되고 근데 또 이제 아메이는 또 소비자 바로 직거래잖아요. 그죠? 직거래이기 때문에 또 원가가 또 좀 높죠. 400원이죠. 그래서 다이렉트 셀링을 통해서 광고 유통비를 모아놨다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버는 구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돈을 쓰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ABO 소비자들은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캐시백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봤을 텐데 저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무조건 이 장표는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왜 보여드리냐면 이걸 안 보여드리면 내가 사면 너 좋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저는 내 친구가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친구 좋으라고 그냥 제품 써줬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게 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좀 이게 좀 알았어요. 그래서 내만 좋은 게 아니라 너한테도 좋다는 것을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네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20만 원을 썼다고 할 때 물어봐야 돼요.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받을 것 같으냐고. 그러면 뭐냐면 저도 S라고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S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는 거죠. S 전체가 뭐냐면 80만인데 우리 제품의 하나하나는 포인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모으는 건데 80만 포인트는 6% 캐시백을 받으니까 48,000원이야. 그러면 48,000원을 네가 다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럼 너 피라미드 대장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U그룹을 빼줘야 돼. 그러면 U그룹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20, 20, 20, 60이지. 딱 보니까 6%네. 그럼 36,000원이야. 그러면 뭐냐면 네가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이 바로 너가 가져가는 캐시백이야.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가보자. 그러면 U그룹이 36,000원인데 36,000원이 너 다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A도 빼주고 B도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20만 포인트니까 3%, B도 20만 포인트니까 3%. 그래서 6,000원을 빼주면 24,000원이 바로 너가 받는 캐시백이야. 그러면서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좀 다르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지. 선착순이야. 그래서 아메 수입은 뭐냐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야. S가 회원은 제일 많고 매출은 제일 많지만 S는 너한테 한 사람한테만 광고했잖아. 근데 너는 두 사람한테 광고했잖아. 아까 내가 얘기해줬지. 유통구조 얘기하면서 광고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그 캐시백을 많이 돌려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역전도 가능하잖아.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배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뭐냐면 좀 더, 그 다음엔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제품을 쓰더라고요. 안심하고. 그래서 꼭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리고 브론즈 빌드업핀이죠. 제가 사업을 했을 때는 브론즈 파운드 예전에 브론즈 빌드 이런 거는 전혀 없었었어요. 제가 사업을 했을 때 PT 때 연말 보너스 이런 것도 어디 있었어요. 파운드스 PT 때 한 달만 놓치면 1,600만이 날라가고 이런 게
정말 진짜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진짜 왜 초기에 사업하시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아메 초기에 돈이 안 되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돈 안 돼 소리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제 돈 되게 뭐냐면 수익 구조를 지금 바꿔난 거죠. 그래서 9%의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나와 함께 쓰는 세 가정을 도와주면서 같이 함께 쓰면서 9% 볼륨을 만들었을 때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월 소득 15에서 25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뭐냐면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또 점점 또 네트워크를 더 확장시키다 보면 또 나로부터 또 볼륨이 15% 볼륨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15% 했을 때는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한 60 많이 받았으면 한 60만 원, 한 50만 원 이렇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15% 브론즈 빌드 하시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1년에 1,000만을 한번 했을 때는 SP라는 핀이 또 주어지고요. 그리고 또 1년에 1,000만을 6번을 했을 때는 PT라는 핀이 주어지고 그리고 정식 사업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정식 사업가를 그 전에 요거는 뭐냐면 엄마들이 보면 100만 원 벌려고 그 알바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물어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알바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걸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4억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가 한 100만 원 가량이 된대요. 근데 이제 또 뭐냐면 아메이 소비자 애용자를 25명 만들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뭐냐면 10년 만에 3억 5천을 벌었대요. 뭘 해서 10년 만에 3억 5천을 벌었다는 거. 그러면 뭐냐면 4억을 모으기 위해서 4억을 모으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아메이 소비자 25명 만드는 게 더 쉬울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뭐냐면 아메이 소비자 25명 만드는 게 더 쉽겠네요. 그럼 아메이 해야지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민생지원금 20만 원 나왔습니까? 그 한 번 딱 나오는 것도 얼마나 좋아했어요. 고기 사 먹고 뭐 사 먹고 외식하고 나오던데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메에서 소득이 20만 원이 매달 100만 원도 아니야. 20만 원이 매달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PT를 갖다가 두 분을 만들었을 때는 또 사파이어는 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보다 또 늦게 가입을 했지만 또 3명이 또 PT를 만들었을 때는 에메랄드 핀이 되고요. 나보다 더 늦게 가입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PT를 6명을 만들면 또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참 많이 하는 이야기죠. 초고령화 사회, 인간 수명이 120시대, 점점 또 짧아지는 기업과 직업의 수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명은 또 너무너무 또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제가 초기에 했을 때하고는 진짜, 그때는 미래 준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극히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 대체로 뭐냐면, 뭔가는 준비를 해야 돼. 하는 사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니고 정말로 필수인데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을 아메이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100세 시대를 앞둔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 사실 100세까지 안 살고 싶은데 건강하게는 살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의 고민들 예상보다 오래 살면 어쩌지? 평생 월급 받아서 생활했는데 어쩌지? 투자는 필수라는데 까먹으면 어쩌지? 애들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면 어쩌지? 이런 어떤 부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 명확한 거는 뭐냐면 뭔가는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지금 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 그리고 또 지금 뭐냐면 투잡, 쓰리잡, 포잡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걸 사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요새 주식이 난리고 난리더라고요. 아마 여기 또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겁이 나서 속이 좀 간이 작아서 그런 걸 못 하는데 막 이야기 들어보면 나도 조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그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의 속성이 다른 거를 좀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벌어오는 명함은 뭐냐면 그냥 매달 일하고 돈 나오는 그 임시 수입이잖아요. 임시 수입 말고 그냥 내가 일 안 했을 때 나오는 50만 원도 좋아요. 100만 원도 좋아요. 수입의 속성이 다른 무언가를 사실은 해야 한다는 사실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한 아메이 회사 빨리 진행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이 많네요.
이제 리치와 제이, 네, 6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 뭐냐면, 이게, 전 진짜, 그러니까 아메이를 진짜 이제 찐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냐, 이렇게 창업자 두 분의 얘기가 나오고, 또,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분들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런 어떤 기업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치약 한 개 전달하러 가가지고, 니는 희한하다. 치약만 주면 되지. 창업자가 어떻고. 우리가 LG 세탁기 사고, 뭐 LG 회장이 어떻고,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찐으로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그때 그렇게 나와. 그리고 또 예사가 포브스가 선정한 2024년 최대 민간기업 목록에 아메이가 선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50대 기부왕에 들어가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아주 옛날에 나온 영상인데 이 영상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EBS에서 나왔다는 거죠. EBS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 회사로 뭐냐면 아메이 회사가 소개됐던 거예요. 부자들 전 세계 한국에 없는 부자래요.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어떤 거를 통해서도 이 회사를 만든 창업자의 정신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회사는 정말 66년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드셨던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도 90년이 세상에 넘는 이제 곧 100년이죠. 이런 어떤 정말 탄탄한 정말 역사를 지닌 아메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말레이시아에 1970년에 진출했는데 19년을 연속적으로 적자를 했대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에비오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절대로 철수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그거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일본에 이제 고베 지진이 왔을 때 물류 유통이 이제 마비가 됐을 때 전년도 사업을 못 하는데도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100% 보너스를 선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국에 대홍수가 났을 때도 아메 이스프링을 긴급 식수 공급책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볼 때에 정말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 되다. 이런 어떤 기업이 우리가 손을 잡고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사람 중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결국에는 사람 중심의 철학에서 시작된 아메이라는 거. 그래서 자유가족, 희망, 보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칼렌보그의 철학가가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뉴트레이트 농장. 저는 아메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 더블엑스가 66,000원이었거든요. 너무 비쌌어요. 그때 나온 화장품도 너무 비쌌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싼 거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타민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저는. 근데 안 먹다가 66,000원짜리 비타민 먹으려니까 너무 비싼 거지. 왜 이래 비싸요? 근데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또 비싸다고 했지만 저는 또 이제 남편이 아프면서 제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좋은 거 먹자. 질 좋은 거 쓰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정도 가격은 되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뉴트라이트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글로벌 궁금한데 또 여기 이제 물류 허브 센터가 3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부산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12월 달에 부산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복이 많아가지고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가는데 스폰서님이 가자 해가지고 낑겨가지고 갔다 왔어. 정말 거기에 국제 물류센터인데 거기에 근데 30%가 아메이가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아메이 코리아가 있고, 아메이 자카르타가 있고, 아메이 차이나가 있고,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제 미국 본사에서 제품을 들여와가지고 조립하고 라벨링하고 재포장해가지고 배송에 이르는 모든 어떤 과정을 갖다가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지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사진을 절대 못 찍게 하는 거지. 사진을 못 찍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박스가 7개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어떤 유통에서도 박스가 7개 있는 데는 없대요. 그러니까 아메이만 뭐냐면 이렇게 7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안에 보면 요새는 이제 비닐이 아닌 거 아시죠? 에어플로우 그거를 넣는 게 지금 뭐냐면 이제 그게 더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그 종이를 하려 그러니까 또 나무를 또 벌목을 해야 되고 또 환경을 훼손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도 뭐냐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라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박스 하나하나의 무게를 다 또 알기 때문에 그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주문 오더하고 이게 무게가 조금 약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더블 체크를 통해서 배송의 정확도를 갖다가 99.5%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상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랬던 거는 뭐냐면 반품률 있잖아요. 반품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린 100% 만족 보증제잖아요. 반품률이 뭐냐면 소수 셋째짜리인 거예요. 그 정도로 0.000, 0.000. 그쵸? 안 놀라시네 놀라셔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냐면 스크래치가 있으면 완전 전량으로 폐기된대요. 너무 아까운 거지. 예를 들어서 리뉴잉 뭐가 있어. 우리 이거 있잖아. 스킨. 근데 예를 들어 포장지가 좀 됐잖아요. 그 박스가. 근데 반품이 됐잖아. 그걸 갖다가 버린대요. 우리 너무 아까워가지고 진짜로. 또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게 포장을 이렇게 하는데 1시간 포장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뭐냐면 250개에서 300개를 포장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 포장하는지 아세요? 500개를 포장하는데요. 그 정도로 뭐냐면 이게 시스템이 뭐냐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J에는 아메이 그 부서가 따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해요, 그거를?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이렇게 아메이 제품은 전부 다 이렇게 배송이 되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진 찍는 포토존이에요. 여기서만 사진을 찍었어요. 절대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물류센터를 보고 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정말 건강기능식품부터 뷰티 리빙에 이르기까지 700여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롱제비티, 어젯밤에도 롱제비티를 썼고, 오늘도 롱제비티를 썼어요. 세럼까지 같이 쓰죠. 그리고 더마 아키텍트까지 하죠. 정말 진짜, 어디까지. 어디까지 예뻐질런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 취향, 세계 판매 1위, 그리고 제네치, 그리고 샴푸. 저는 샴푸도 있잖아요. 어떤 거 쓴지 아세요? 3개에 15,000원짜리 썼어요. 아시죠? 어떤 건지? 미장센, 있어요. 3개 딱 묶어서 파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해서 배웠잖아요. 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끊는 게 샴푸더라. 그 소리 듣고는 뭐냐면, 또 그런 또 잘 듣잖아요. 또 이렇게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럼 또 샴푸를 또 바꿔 썼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저녁마다 이렇게 아까 씻었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 오늘 가서 좀 씻어요. 이렇게 되겠어. 안 씻어서 씻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세균 걱정 없고요. 정말 우리 이스프링 제가 아메 사업하면서 제일 먼저 바꿨던 게 정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바꾸고 우리 엄마 바꿔주고 우리 동생들 강매로 바꾸라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언니가 이야기했던 물이 이런 물이었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후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홈이죠. 너무너무 그 패키지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세탁실에 쫙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이뻐요, 진짜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세이프 초이스 인증, 이게 그냥 주는 인증 마크가 아니래요. 인간에게도 자연에게도 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조그만 무슨 어떤 수치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거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이것만 박혀 있다 그러면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안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제죠. 이걸 왜 안 쓸까요? 제가 아메 퀸을 보면서 냄비도 사실은 싼 거 썼어요. 전부 싼 거 썼겠죠. 누른 양은 냄비 쓰고 그랬어요. 이 공부하면서 당장에 바꾸면서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제가 바꿨어요.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수육을 하는데 냄비에다가 그냥 고기 덩어리 턱 던져두고 뚜껑 딱 닫고 하는 거 딱 보니까 수육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진짜 저는 완전히 무슨 신천지였어요. 종교 말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퀸도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건강 냄비라는데 이제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바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빨리 했었던 것 같아요. 브랜드 체인지를 빨리 하니까 제 사업의 속도도 이렇게 좀 빨리 이야기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메 웰리스 플랫폼 있죠, 그죠? 너무나 이제 마이랩도 있고요. 좀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이 웰니스 랩. 이게 지금 출시가 됐고요. 이게 지금 이제 나의 어떤 노화 속도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죠. 건강검진은 지금은 괜찮다를 말해주고 마이 웰니스 랩은 이 방향이 맞는지를 말해준대요. 알려준대요.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방향부터 바꾸는 것, 그 출발점이 바로 마이 웰니스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노화, 저속노화, 저 하기 전에 엄청 이렇게 어머 나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제가 했는데 노화 속도가 0.88이더라고요. 이걸 더 내리려고요. 제 목표가. 그래서 이제 근육이 좀 부족해가지고 근육을 좀 키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리더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 제품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티스트리 롱제비티 크림 이게 이제 저 프로모션으로 지금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주문 받고도 선주문을 한 개 못 받아가지고 주문을 못 했거든요. 이달에 주문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패키지도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좀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손등에 막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안 발라주세요. 발라주셔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사요. 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인생의 승패는 도구에 따라 결정이 된다. 당신이 갖고 있는 삶의 도구는 어떤 건가? 저는 도구를 모르고 살았죠? 그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의 행복을 5년, 10년이 지난 뒤에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시간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부 다 열심히 사세요. 정말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열심히 사시고 그런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가 개인의 생존 여부와 승패를 판가름 짓는다. 만약 땅을 파야 한다면 삽과 포크레인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떠오르겠는가? 어떤 사람은 뭐냐면 포크레인도 있는데 삽만 있는 줄 알아, 도구에. 아니야, 포크레인도 있어. 아니야, 내가 하는 이게 산만 모르는 거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삶의 도구로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도 있다.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도구는 어떤 것인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도구가 삽이나 또는 창, 칼이라면 사용하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총이나 대포도 있지만 레이저 총이나 전투 로봇이란 전쟁 무기도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대요. 그래서 도구를 교체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성공이 빠를수록 좋은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블루오션은 가까운 곳에 있다 했습니다. 내일 눈 많이 온대요. 대구는 눈 안 올 것 같아요. 어때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정말 열심히 눈 치웠잖아. 그죠? 정말 열심히 눈 치웠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한번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 아메를 하면 친구를 잃는다, 뭘 어떻게 한다, 도망간다 하는데 저는 이런 친구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냥 버렸어요. 근데 새로운 친구를 저는 사귀게 됩니다. 진심은 돌고 돌아서 자리를 찾고 제가 건넨 마음은 언젠가 신뢰로 돌아오더라고요. 먼저 제가 손을 내밀었죠. 관계를 구글하는 게 아니라 네 내한테 아메이 때문에 왔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 뭐라 해요? 사실도 얘기하죠. 그래, 아메이 때문에 왔지. 근데 지금은 어때? 니하고 내하고 아메이만 얘기하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구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는 방증이다. 주저함 대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과 연결이 된다. 내 인생 5년 후 오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5년 전에도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또 이 현 시점에서 또 내 인생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저도 어디에 있을 것인가 기대돼요. 그리고 또 저도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것인가 기대되는데 더 많은 성공하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 5년 후 또 어떤 또 삶을 또 살게 될 것인지 또 상상해 보시고, 인생은 사실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2026년도 한 해 정말 새해 레그 복도 많이 받으시고, PB 복도 많이 받으시고, 파트너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뭐냐면 건강복도 많이 받으시는 여기 대구 리더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